2024년 3월 학평 22번 나온 문제고요. 22번 치고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지만 이 주제를 공부를 안 했으면 좀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어, 헷갈릴 수 있었던 그런 주제 같아요. 자, 근데 이게 기출에서 많이 나오긴 했었거든. 자, 그래서 선생님이 간단한 것부터 한번 보여줄게. 저기 여기 2차 함수가 있는데 자, 이런 이차 함수가 예를 들어서 이차 함수 fx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어떤 간격을 가지고 이 간격 안에서 최대값을 정하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보통은 여기가 t고 여기가 t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정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이 친구를 가지고 약간 바코드 스캔하듯이 이렇게 스캔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봐봐. 요 구간에서, 자, 그럼 요 구간이라고 하는 건 t가 딱 요 값일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요 구간에서 그 가장 큰 값은 어디를 의미하겠어요? 여기 의미하겠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이동했습니다. 요 구간에서는요, 가장 큰 값은 여기를 의미하겠지. 그러면 당분간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당분간은 t부터 t 플러스 2 사이에서 가장 큰 값은 t 쪽에 있는 값이겠죠. 그러니까 당분간은 뭐라고 할 수 있겠냐면 gt의 값은 f에 t 넣은 값이랑 똑같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뭐 이렇게 수식으로 쓰는 게 지금 만약에 좀 헷갈릴 것 같으면 눈으로 보세요. 그림으로. 자, 그러면 계속 이 그래프는 어딜 따라와요? 요거를 이렇게 쭉 따라올 겁니다. 지금 선생님 핑크색으로 그리는 건 fx를 그린 게 아니고 누굴 그린 거예요? gt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좀 더 와 봅시다. 더 와 보다 보면 어떤 지점에 마침내 마주하게 되냐면 지금 여기서의 값과 여기서의 값이 똑같은 지점에 마주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얘를 타고 이렇게 쭉 내려온다는 거죠. 여기까지 납득이 되십니까? 얘를 타고 이렇게 내려오다가 잘 보세요. 여기서 조금이라도 오른쪽으로 이동했다고 해봐. 자, 봐봐.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이제 요 모양은 약간 나이키 모양이 돼서 끝에가 더 높다는 거죠. 그러면 잘 보세요. t가 현재 여기 있을 때 gt의 그래프의 y 값은요. 요 높이에서 찍힌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확대해서 무슨 말인지 알려줄게. 얘가 여기서 눈곱만큼 오른쪽으로 간 거 보여요? 눈곱만큼 오른쪽으로 갔다고 치면 잘 보세요. 요거 좀 전까지는 자, 무슨 색깔이 눈에 띌까? 빨간색으로 한번 해보자. 좀 전까지는 이렇게 따라오다가, 자, 여기까지 이렇게 따라오다가, 조금 오른쪽으로 움직였을 때는, 이제, 여기가 얘보다 아주 미세하지만 더 높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납득이 되십니까? 그러면 t가 여기까지는 괜찮다가, 여기는 어디였어요? 여기가 높이 똑같을 때. 이거보다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얘를 따라 내려가는 게 아니라 최대값은 t 플러스 이쪽에 있는 값과 똑같이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어디에 그려지냐면 t 자리에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요렇게 치고 올라갑니다. 그래프가. 이걸 처음에 공부할 때 방금 그런 반응을 하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잘 봐. 지금 우리는 fx 그래프에다가 막대기 두 개를 움직여 가면서 gt의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 중이야. 자, 이해되세요? 지금 t가 요 값일 때는 현재 여기가 최대. 그 다음에 쭉 이렇게 따라서 내려갈 거야. 그럼 여기까지가 지금 요거랑 똑같은 요 지점이야. 그럼 여기서 오른쪽으로 자, 그럼 여기가 t가 예를 들어서 뭐 1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t에다가 1.1을 넣었을 때는 얘가 오른쪽으로 조금 움직인단 말이에요. 조금 움직였지. 근데 1.1일 때의 y 값은 여기에서의 y 값을 갖다 쓴다고요. 아, 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좀 더 가볼게. 자, 그럼 여기서의 y-값은 자, 그럼 요거일 때의 y-값을 정해야 되는데 그게 요걸 갖다 쓴다고.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따라가냐면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요렇게. 근데 이거는 아무렇게나 그린 게 아니라 잘 보세요. 요거 지점을 갖고 와서 이렇게 그린 거랑 똑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거 계속 따라갔을 때 어떻게 그려질까? 계속 오른쪽을 따라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뭐냐? 잘 보세요. 여기랑 여기 높이가 똑같은 지점이 있지. 그랬을 때 요거 부분이랑 요거 부분이 똑같이 생겼고 그 다음에 요거 부분은 원래 fx랑 똑같이 생겼고 그래서 결국 요렇게 그려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자, 이게 간단한 형태에서 우리가 구간 안에서 최대값 따라가는 그림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걸 이제 우리가 할 수 있었으니까, 그 다음엔 뭐 하면 돼? 이제 요거 그리고 요런 원칙을 그대로 적용을 해보자는 말이에요. 그런데 잘 봐봐. 여기서 변화가 되는 경계가 어딘지 보세요. 변화가 되는 경계는 어디입니까? 여기 길이가 현재 얼마였지? 이요. 2였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래프가 막 네. 복잡하게 있어도 상관이 없는 게 어디가 2인, 아, 2인, 2인 이렇게 2가 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뭔가 변화가 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먼저 그래프를 그려놓고 2가 되는 지점을 먼저 다 조사한 다음에 거기다 딱 마킹을 해놓고 거기를 기준으로 좀만 잘 관찰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납득이 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걸 가지고 얘기를 다 했으니까 이제 한번 이 친구를 그려봅시다. 자, 저 친구는 어떻게 그려지죠? 자, 저 친구 뭐 미분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이거 x 세제곱 빼기 3x 그린 다음에 위로 8칸 올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그려집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0, 얼마가? 아니, 0,8이 약간 변곡점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극점은 어디서 생겨? 그치. 미분해봤겠죠? 자, 그러면 1이랑 마일에서 생긴다는 거. 이해되시죠? 자, 그럼 1일 때 얼마였어요? 얼마? 12. 1일 때, 아, 그쵸. 1일 때 12라고요? 12. 10? 왜 1일 때 10이지? 마이너스 1일 때 얘기하는 건가? 네. 아, 아, H. 아, 어. 자, 그러면 1일 때 4죠. 1,4.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가 10. 이렇게 된다는 거죠. 도와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러면 10이 맞나요? 두 개의 중점이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잠깐만요. 믿어요. 계산은 믿는데 9에서 3 빼면 6이네요. 여기네. 아닌데, 아니라고요? 1 넣으면 9 빼기 3 아니야? 일러스트. 네. 극소. 1빼기 3. 오, 그런데요. 네.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1, 그러면 10이 되는 거겠죠. 이해되시죠? 왜냐면 이거 딱 봤을 때 우리가 계산할 때도 이거랑 이거의 중점이 여기어야 되잖아, 변곡점. 그러면 딱 봤을 때 더해서 네. 나누기 2한 게 8이 안 되면 내가 뭔가 계산 틀렸구나 이거 알아야죠.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근데 너무 땡큐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내려갔을 때 얘가 지금 6이니까 막 엄청나게 복잡하게 그림이 그려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얘가 이제 뭐가 되겠어요? 이렇게 꺾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안 그려지고 약간 이렇게 그려지겠지. 아, 왜 이러네. 자, 이렇게 해서 약간 이런 식으로 꺾일 텐데 자, 그러면 꺾어 놓고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이제 기본적인 이차함수 형태에서 하는 거 보여줬죠. 그 길이가 얼마 되는 거? 2 되는 걸 찾으라고 했잖아. 그쵸? 자, 그럼 2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요. 일단 이쪽에서 한번 나오겠죠. 어딘가에서 길이 2 차이 나는 거 나오겠지, 네. 한번. 그 다음에 이쪽에서 똑같이 나오겠지.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는 요 점에 대해서 대칭이 있겠죠. 그 다음에 요 사이에서도 뭔가 2가 되는 거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한 요 정도, 3개 정도를 조사하면 될 것 같아요. 납득이 되시죠? 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언제나 기억해야 돼. 우리가 그린 그래프는 발로 그린 거기 때문에 틀릴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실제로 정보를 받아가지고 정확하게 해야 돼요. 정확하게. 아, 여기까지 납득이 되십니까? 음. 자, 아, 그러면, 왜요, 아, 왜요? 됐죠.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자,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칸수가 얼마짜리? 이. 2칸짜리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겁니다. 자, 이거 혹시 절편도 구해야 되나 싶은데, 자, 절편은 0. 우리가 x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8은 0 한다고 했을 때 뭐, 그쵸, 뭐, 마이너스 2?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저 절편 구할 생각은 하지 말고 적당히 우리가 간격을 벌려서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언제나 기억하라고 했어요. 이거는 그냥 우리 뇌피셜로 그린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 이렇게 그려진다면 그래프가 일단은 얘를 따라오겠죠. 그죠? 얘를 따라오다가 어딘가에서 딱 걸리겠지. 그 걸리는 지점은 요거랑 요거가 높이가 똑같아지는 지점일 거야. 이해되시죠? 그럼 현재 요걸 한번 그려볼게. 이렇게 내려오다가. 그쵸? 여기서 얘가 더 가면 이걸 따라 올라가겠죠. 이걸 따라 올라가다가 뭐 이렇게 되겠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보세요. 만약에 얘가 더 넓다면 어떻게 될까? 또, 그거에서 좀, 더 넓다면 보세요. 더 위에서
요 똑같이 될 거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따라가겠죠. 그러니까 결국 2가 되는 지점이 어디쯤 될까 이거를 우리가 알아내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란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음. 그러면 얼마나 벌어져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잘 보세요. 지금 얘랑 얘가 간격이 얼마죠? 그렇죠. 2 차이가 나죠? 그러면 극대랑 극소 차이가 2가 나니까 음흠. 극대랑 극소 차이가 2가 나니까 우리가 요거는 이제 한 칸 차이 나고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요것도 이제 한 칸 차이 나고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얘가 뒤집어서 올라왔을 때 얘랑 높이가 똑같아지는 지점이 어디쯤 될까? 일단 요거를 먼저 조사하는 게 좋겠죠. 아, 그러면 최대값이 똑같네. 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선생님 왜 그렇게 조사를 해야 돼요? 이제 궁금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아까 여기 길이 2 되는 거 조사하자면서요. 그렇긴 했죠. 자, 근데 그럼 길이가 2 된다는 것은 뭐냐면 굳이 하자면 이렇게 할 수 있겠지. 자, 기존에 주어져 있는 식이 뭐라고요? fx라고. 근데 얘는 뭡니까? fx에다가 뭐 붙인 거? 마이너스 붙인 아, 거죠. 네. 뒤집어 올렸으니까. 그러면 여기 간격이 얼마가 된다는 것은 2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여기를 얼마로 놨을 때 예를 들어서 알파라고 놨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알파라고 놨을 때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마이너스의 f의 알파는 f의 알파 더하기 2 이렇게 되는 걸 찾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지금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뭐 하려면 할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뭐 합니까? 불편하겠죠.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최대한 그 계산을 지양하고 문제에서 준 뭘 보자. 어떤 조건들을 보잔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GT는 여기랑 여기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런 걸 할 때, 잘 보세요. 지금 이 문제가 난이도가 여기서 올라가는데, 왜 올라가냐면, 요거 자체가 지금 여기서, 좀 더 줄여야겠구나. 자, 지금 여기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확실히 아는 부분부터 한번 가보자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쭉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네, 쭉, 하여튼 요 정도로 따라가겠지. 이해되세요? 자, 지금 여기서 약간 이렇게 되잖아. 그지? 음. 그러면 앞에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뒤에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적어도 여기서부터 우리가 그린다고 했을 때, 여기서는 최대값 누구예요? 10이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쭉 했을 때 누굴 따라가요? 이 왼쪽 값을 따라가겠지. 여기가 제일 높으니까. 아, 네. 이해가 돼요? 자, 그럼 그렇게 하다가, 지금 여기서 누굴, 요렇게 해서 똑같아지는 지점을 마주하고, 그러면 보세요. 내려오다가 그쵸?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딱 똑같아졌을 때는 이제 오른쪽을 따라서 가겠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서 한 번 뾰족점을 찾은 거겠죠. 아, 미분 가능이 아닌, 불연속이 아니죠. 그쵸? 아, 이건 연속이에요. 네. 당연히 연속인데 뾰족점만 찾으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미분 가능하지 않다. 그치.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뾰족점은 이미 여기서 한번 나올 테니까 이 왼쪽을 봐야겠죠.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금 요거 앞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자고. 요 앞에서. 자, 그럼 요 앞에서는 지금 누가 왕이에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얘가 왕이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일단 결정된 부분을 한번 살짝 그려볼게. 자, 이렇게 오다가 얘는 여기서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여기랑 똑같이 얼마가 되는 거? 2가 되는 거. 이해되시죠? 그럼 예를 들어서 요만큼이 2가 된다라고 하면 요 반대쪽에 여기가 2가 되는 거겠지. 길이가.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이제 쭉 올 거야. 그러면 계속 누가? 이 친구가 계속 왕이에요. 그럼 언제까지 왕이야? 여기 거- 그쵸? 요렇게 될 때까지 왕이죠. 그럼 봐봐. 우리는 결국 조사해야 될 지점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다시 한번 말해볼게. 이게 그냥 조사하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어서 조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보세요. 얘가 이걸 쭉 따라갑니다. 그죠? 계속 얘가 제일 높아. 높다가 이렇게 됐을 때도, 만약에 실제 내가 그린 그림이 맞다면, 이렇게 됐을 때도 여전히 이게 전성기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얘가 생각보다 더 빨리 떨어지고 빨리 올라온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아, 그러면, 그러면 왜, 이미 이쪽 네, 왼쪽에서 만나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거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면 얘가 일단은 어떤 큰형님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 왼쪽에서 더 큰 형님이 있는지 없는지만 보면 되고 그 간격을 2로 조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3을 넣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냥 막 마이너스 3을 넣자는 게 아니라. 이해되시죠? 자, 그럼 마이너스 3을 한번 넣어보자. 자, 마이너스 3 넣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7 플러스 9. 그래도 10.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준 거예요. 그럼, 출제자 선생님이 특별하게 준 그럼 겁니다. 이건 가능한 거 아니야? 미분이 가능한지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이거의 그래프를 한번 얘기해 보자. 자, 그럼 얘는 조금 더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자, 좀 이제 곤란해졌는데, 이거 좀 지우고 다시 한번 그려볼게. 자,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 약간 요렇게 해서 슬라이스하게 요렇게 내려와요. 그죠? 내려왔다가 요렇게 찍고 요렇게 돼서 이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다시 한번 요렇게 찍고 요렇게 내려와서 요렇게 올라간다고 하면 되겠지. 자, 이렇게 그리면 이제 잘 그린 겁니다. 납득이 되시죠? 자, 그럼 이제 우리 뭐만 하면 돼? 그래프만 정확하게 그리면 되겠죠. 자, 이렇게 돼 있으면 누구 따라오겠어? 이 왼쪽 따라오겠지. 자, 그럼 얘는 형광펜으로 해볼게요. 여기까지는 그대로 따라오겠죠. 그러다가 여기까지 탁 걸리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누가 왕입니까? 여기 10이 왕이죠. 아, 그래서 10 따라서 쭉 가는 거죠. 어디까지? 여기까지. 즉 t가 요 자리에 올 때까지 계속 얘가 왕이에요. 10이. 이해돼요? 그러다가 지금 여기서는 계속해서 왼쪽 값 따라가다가 탁 걸린 다음에 여길 따라서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요 지점과 요 지점이 두 점이 나왔습니다. 납득이 되시죠? 자, 그럼 이제 마무리 한번 해봅시다. 자, 고생했는데 여기가 그럼 얼마였어? 이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었죠.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여기를 구하면 되겠지, 여기. 그럼 여기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 루트 3 빼기 루트 3 빼기 2. 2? 자,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어떤 점을 구하는 거야, 이 점은? 요 점의, 요 점의 정체성이 뭐예요? 여기랑 2 차이나. 그렇지. 맞아요. 어디랑 이 차이 아, 난다? 요거랑 이 차이 난다.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알파를 구하고 싶은 건데, 아, 잠깐만요. 베타라고 한번 해보자, 여기를. 베타를 구하고 싶은 건데, 자, 그러면 여기는 얼마가 되는 거? 베타 더하기 2가 되는 거. 둘이 같다고. 그쵸? 아, 이해되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걸 풀면 되는 거야. F 베타는 F의 베타 더하기 2와 같다. 그럼 3차에다 넣으면 어차피 최고차항이 똑같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뭐지? 없어지겠죠.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베타의 몇 제곱? 세제곱 빼기 3베타 플러스 8은 그쵸? 그럼 베타 플러스 2 자체의 세제곱 마이너스 3에 베타 플러스 2 플러스 8이랑 동일하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거는 3베타 제곱 더하기 6베타 플러스 1은 0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베타가 두 개 나오는데요? 그쵸? 근데 네. 두 개 나오면은 우리가 뭘 취해야 돼요? 당연히. 그쵸?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이쪽에 하나 대칭이니까 당연히 두 개 생기거든요.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해서 이거 근해 공식으로 풀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더 큰 무슨 값, 베타 값 찾으면 되겠죠. 그러면 베타는 뭐가 나오냐면 6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6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그럼 이제 끝났죠? 자, 그러면 그쵸? 알파, 베타. 그러면 알파는 얼마였어? 마이너스 3이지. 자, 그러면 베타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두 개 곱해 봅시다. 자, 그러면 곱하면 일단 부호는 3 빼기 루트 6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6분의 그러면 3 이렇게 곱하게 되면 이렇게 지워지겠네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얼마랑 얼마? 이번에 2분의 3이랑 잠시만요. 아이고, 계산 잘못했네요. 여기가 3이네요, 3. 그쵸? 네. 도와주세요. 네. 자, 그래서 3 이렇게 지워지니까 이렇게 지워지네요. 그쵸?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3 빼기 루트 6이니까 뭐 하시면 되겠어요? 6은, 2. m은 3, 그 다음에 n은 마이너스 1. 그래서 두 개 더하면 얼마?
2가 된다. 그래서 정답은 2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알고 있는 친구들은 대충 그린 다음에 얘네들을 선생님이 처음에 했던 것처럼 역스캔을 쭉 하면서 확실한 부분을 그리고, 아,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서 여기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관찰해 봐야겠다. 그래서 바로 마이너스 3을 조사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이거 배웠으니까 확실한 부분은 이렇게 그리고 확실하지 않은 부분은 이렇게 움직여 가면서 먼저 더 큰 값이 튀어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하면서 공부하면 우리가 이 문제도 쉽게 풀 수가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요거를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가 마이너스 f의 뭐 알파는 f의 알파 플러스 2 이렇게 해서 푸는 건요. 3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여기로 진행을 안 했던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까 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합리적인 부분부터 추론해 나가면 이 문제는 깔끔하게 풀 수 있는 좋은 문제였습니다. 됐죠?